자, 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경찰, 검찰의 특활비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에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외결위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 감액 심사만 반영된 예산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이렇게 했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감액안 철회 없이는 추가 협상도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도 예산 폭주라며 향후 발생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정부 여당이 감액안도 이제 감수하겠다 이렇게 강수를 둔 만큼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은 변수는 우원식 국회의장인데요. 오늘은 이제 예산안 법정 기한인 만큼 곧바로 처리할지 또 여야 협상이 재개될지 주목이 됩니다. 만일 감액안 처리에 나설 경우 이제 강대강 대치로 치닫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김경재 의원님,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지금 대여섯 건 되지 않습니까? 네. 뭐 무죄 판결 난 것도 있지만 10년간 정치 활동이 확정이 되면 금지되는 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다시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지켜보기 시작하고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이 상황을 좀 반전시키고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좀 돌려야겠다. 이게 지금 하나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행정부의 수반이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각부 장관과 뭐 공무원들에게는 네. 니들 활동하려면 예산 없이는 안 되잖아.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얘기 안 들으면 니들 아무것도 못할 거야. 결국은 우리한테 줄 서라. 이런 의미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법 집행을 하려고 하면 그 기관에 대해서는 아예 기관 자체를 마비시켜버려야겠다. 그래서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실,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전액 지금 삭감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를 한 2조 5천억 가량을 지금 삭감했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예비비에는 제가 아는 한은 국정원 예산도 아마 일정 정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국정원 정보 수집 예산 같은 부분도 아마 거의 삭감이 지금 돼버려서 국정원도 일하지 마라.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의 시각을 돌리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어떤 전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전체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 자체도 불사하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고 그게 이 예산 삭감으로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 목적이 실려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근데 그 내년도 예산안 전체 규모가 670조가 넘습니다. 4조 1천억 원이면은 약 0.6% 안팎인데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국가 기능이나 국가 운영이 마비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과장이고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오랫동안 준비한 카드인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결정했다기보다는. 그래서 대통령이 어쨌든 헌법상의 권한인 거부권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파탄으로 몰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국회 권한 범위 내에서 정부에 대한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견제력을 발휘하겠다. 이 표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적 탄핵에 이은 예산 탄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특히 이제 그 칼끝이 겨누고 있는 데를 보면 이제 이 대통령실 그리고 검찰, 경찰, 감사원 이른바 이제 권력기관들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권력기관들이 쌈짓돈처럼 꺼냈었던 특활비는 국민들 비판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전액 삭감한다 그래서 여론의 역풍이 없을 거다. 이런 판단이 한편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 이제 예산 항목상 크게 깎은 게 예비비인데 4조 8천억 원, 2조 4천억 원 절반 이제 깎았는데요. 근데 역대 모든 정부에서 예비비를 1조 5천억 이상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정부가 예비비 관련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 대통령 해순방 예산을 사상 최대로 편성을 해서 쓰고도 320억을 땡겨서 예비비에서 해순방 예산을 더 썼어요. 그런데다가 대통령실 이전 관련된 비용을 640억을 땡겨가지고 예비비에 썼습니다. 예비비가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거에 대한 어쨌든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손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저는 이대로 삭감안만 정부 안에서 삭감안만 그 예결에 통과되는 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조정력을 좀 발휘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한테 본대를 좀 보이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포함해서 또 본인들이 성과로 생색을 내야 될 예산안 증액이 안 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그 증액을 강하게 푸시하는 측면에서 이런 지렛대를 하나 놓은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여당 입장에서도 말은 뭐 마음대로 해봐라 책임은 다 져라라고 얘기하지만 국정운영의 궁극적인 책임이 어떻게 야당한테로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줄 걸 내주더라도 또 올릴 걸 올려서 어느 정도 절충이 되지 않겠나. 다만 이게 너무 길어지면 또 그에 따른 비판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빠른 시일 안에 추가적인 절충점을 좀 찾아봤으면 합니다. 예. 자, 호준석 대변인. 네네. 댓글에 국회 특활비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속보인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아침에 그 저희 당 회의 때도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국민들께서 국회 특활비와 범죄자를 잡는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 중에 하나를 줄여라고 한다면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는 99%의 국민들께서 국회 특활비를 없애라라고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꾸로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현주소입니다. 모두가 헌정사상 처음 있어 본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입니다. 원구성 때부터도 그러더니 지금 감사원장 탄핵 역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감액 예산해가지고 예결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하는 거 처음 있는 일입니다. 18명 탄핵 발의한 것도 물론 다 그렇고요. 그런데 특활비가 마치 공직자들이 무슨 쌈짓돈인 것처럼 검은 돈 막 쓰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호도하시는데 21세기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의 수준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96억 원 1년에 특활비를 쓰셨다고 하는데 당시에 청와대 그 수석이 나와서 이렇게 적게 쓴 역대 처음이다 이렇게 자랑까지 했었습니다. 지금 편성된 내년에 윤 대통령의 특활비가 82억 원인데 이거 대통령이 어디 가서 밥 사고 쓰는 돈이 아닙니다. 다 국가안보실 그다음에 비서실에서 국가 업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그런 돈인데 이런 거 다 깎겠다는 거 검찰 경찰 다 무력화시키겠다는 거 저는 왜 그럴까? 범죄자 잡는 기관들을 자꾸 무력화하려고 하거든요. 민주당의 범죄 혐의 받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정적으로 자꾸만 그쪽으로 자꾸 쏠리는 게 끌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도 아무 관계없는 예컨대 호남 고속철도 예산 이런 것도 다 깎았어요. 전공의 지원 예산 1,000억 원이나 깎았어요. 그다음에 R&D 보건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이제 깎아버리고 좌우와도 상관없는 이런 거 다 깎아가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그 위세를 보이겠다. 그리고 검찰 경찰 일 못하게 만들겠다. 이것이 대선 불복 심리에서부터 비롯된 민주당의 현재 현주소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은 민주당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까도 박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지금 이 예산 국회 과정에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들이 뭐 어제 오늘 갑자기 뭐 즉흥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사실 이 부분 특히 특활비 부분에 있어서 특히 검찰의 특활비가 소명이 돼야 된다, 증빙이 돼야 된다 이 얘기가 갑자기 나온 얘기 아니잖아요. 지난번 법사위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 증빙 안 되면 예산에 반영하겠다라는 얘기 계속했고 기회를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수증을 안 냈죠? 그렇죠. 일단 결국 민주당이 바라보는 기본 시점은 예산은 국민의 혈세라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철저하게 투명하게 증빙이 되는지 이걸 보겠다는 것이었고 이런 입장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취해왔음에도 사실상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건 저는 기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비교를 해보자면 대통령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뭐 소명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특활비가 또 원안대로 그대로 또 넘어갔거든요.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입장에서도 특활비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중요한 건 뭐 예전에 또 문재인 정부 때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뭐 특활비 관련된 부분이 잘못된 게 있었다면 그걸 또 이제 와서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때는 그랬으니까 지금은 괜찮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 특활비와 관련된 관례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저는 야당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계속 이야기해 왔고 어쩌면 경고도 해 왔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건 저는 정부 여당의 책임이 아닌가. 어찌 보면 정치력도 협상력도 너무 부재했던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지금 댓글 의견은 엇갈리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의 국회 무시, 야당 무시, 무능의 결과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쓰면 되나? 검찰은 특활비 왜 공개 못하나? 깎여도 싸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모든 부서에 영수증 없는 특활비 전부 없애라. 이런 의견까지 있습니다. 반면에 예산 탄핵까지 거야의 폭주 놀라울 뿐. 문재인 대통령은 매년 96억 특활비 썼는데 윤 대통령은 영원? 카카카. 이런 의견. 앞으로 문제 생기면 예산 깎은 탓이라고 민주당이 독박 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 그 외에 우원식 의장의 현명한 판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우원식 의장이 어떤 판단할까요? 글쎄요. 의장께서 이제 뭐 이렇게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 보자고 하신 거는 뭔가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보면. 근데 핵심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 두 분이 기본적으로 마음 자세가 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고 이 두 분의 마음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편치 않을 거예요. 이게 최소한 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당에 몸을 담고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제 양반이 그냥 나중에 법정 구속돼서 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서 교도소 갈 때는 그때부터는 저거고 지금은 어쨌든 당대표는 당대표니까 그냥 우리가 대화와 협상의 상대자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대통령님 머릿속에서는 아마 그거 받아들이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권력력과 또 자신의 과거에 함부로 막 살았던 어떤 범죄적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뿌리치고 도망가야겠다는 이 생각을 좀 포기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겠다는 이 생각이 들어가지 않으면 국가 전체가 어떻게 보면 불행이 계속되는 이런 상태로 좀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아까 특활비 얘기 나왔는데요. 특활비의 본질 자체가 그러니까 그 공개하면 어떤 밖으로 문제가 밝힐 수 생깁니까? 없는 자금들이에요. 일종의 뭐 공작 자금이고 정보를 사는 자금들이고 그래서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이런 데는 밖으로 밝힐 수 없는 상태로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아예 법을 그렇게 만들든지 밖으로 밝힐 수 없는 행위를 하지 마 하고 대한민국은 무조건 그냥 우리가 이 밝은 광명의 사회에서만 살 수 있는 국가니까 뭐 미국 정부가 어떤 짓을 하든 프랑스 정부가 어떤 짓을 하든 러시아 정부가 어떤 짓을 하든 중국 정부가 어떤 짓을 하든 대한민국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는 그냥 밝은 세상의 원칙으로만 살아가 뭐 이렇게 법을 바꾸든지 아니 문재인 정부 1년차 2년차 때 그러면 검찰이 그때는 특활비 관련해 가지고 무슨 영수증이나 뭐 이런 것들 뭐 국회에 꼬박꼬박 보고했나요? 애시당초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모든 문제의 본질은 양당의 지도자들께서 국가를 위해서 얼마만큼 마음을 비우고 이 상황을 뭔가 좀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집권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권했을 때 검경의 특활비를 안 쓸 것인지 하는 의문이 하나 생기고, 자, 두 번째는 결국 예산안이 약간 정치의 어떤 볼모가 된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김경진 의원님은 좀 그렇게 보시지 않지만 제가 볼 때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하고 이럴 때 영수회담을 한번 하는 것도 방법 아니에요? 글쎄요. 그거는 내일 아침 해가 서쪽에서 기대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일일 것 같아서 저는 뭐 그런 헛된 기대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글쎄 저는 뭐
그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지적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활비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부 예비비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 특활비 사용이 모두 다 정당했던 것도 아니고 여러 논란이 있을 수가 예. 있거든요. 일례로 그 시민단체가 소송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특활비 사용 내역을 보면 그냥 떡값으로 뿌린 거예요. 일선 검찰청장에. 그게 무슨 기밀 수사비거나 반드시 검찰 업무를 집행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소고기 사 먹고 등 기타 등등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고요. 과거에 또 국정원이 특활비를 끌어다가 이를테면 뭐 청와대에서 그 예산을 사용했다고 그게 탄핵의 주요한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이제 특활비 관련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투명해져야 된다. 그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이제 특활비하고 특정 업무 경비는 좀 다른데 특정 업무 경비는 증빙이 되는 예. 예산입니다. 근데 그것까지 다 저렇게 일괄 삭감한 게 꼭 타당한가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고 또 법원의 특활비, 그다음에 공수처의 특활비, 국회 특활비는 또 남겨놓다 보니까 예. 어느 기관 건 남겨놓고 어느 기관 건 남겨놓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이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드는 놈 호주머니 뺏은 이런 꼴 아니냐 뭐 그런 지적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뭐 야당이 어쨌든 지금 의석이 워낙 많다 보니까 힘자랑한 측면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충분히 서로의 의중을 좀 비췄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더 이걸 가지고 끝까지 가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아마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정부 교부금 다 삭감할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그거 땡겨다가 막 예비비 변용해가 쓸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또 지금 민주당이 이 자치단체를 갖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거기선 거기대로 또 논란이 벌어질 거고 이거 가지고 볼썽사나운 이제 뭐 이 현수막전 이런 것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파국으로 가지 말고 다시 한번 대화해서 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예산이는 게 사실은 가장 정치적인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은 국회 이 의회 정치의 그 백미가 예산입니다.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렇게 그냥 무지막지한 식으로 서로 충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장이 그걸 좀 중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제가 이제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검색하다가 한국가스공사의 그 주가가 10% 이상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방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대왕고래 관련 예산을 거의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7억인가 8억 남겨놓고 한 500억 가량을 삭감해가지고 그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동해 유전 관련해서는 뭐 야권에서는 이제 약간 좀 정부 차원의 어떤 그런 설명이 좀 불분명하고 의혹이 있다 이런 건 있습니다만은 정치가 이렇게 여러 군데 파장을 끼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